대화 중에 누군가 당신의 생명력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수면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탈진감 말입니다. 당신은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한 선구적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패턴을 단순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융 자신도 경력 내내 에너지 뱀파이어의 표적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방탄 방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융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5가지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은 뒤에야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명백한 공격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며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심지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 엑스레이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이 5가지 에너지 도둑을 즉시 알아보고 융의 방어 전략을 사용해 소중한 생명력을 보호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고 힘을 되찾기 위해 융이 추천한 방어 전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융의 5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에너지 도둑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데이비드가 어느 저녁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저에게 전화해 동료인 사라와의 매대화 후 왜 그렇게 고갈된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라가 지지적이고 친절해 보였지만 데이비드는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감정적으로 비어 느끼고 자신의 인식과 결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가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 도둑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빼앗는 과정입니다. 이제 융의 연구가 일상적인 에너지와 심리적 웰빙에 왜 중요한지를 알아봅시다. 융은 인간이 여러 수준의 의식에서 작동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심리적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 탈취가 발생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림자에 대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 그 그림자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융은 이들이 제가 설명하는 내면의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위한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융이 부른 정신적 뱀파이어가 되어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및 정신적 에너지를 착취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융이 발견한 이 에너지 교환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가면과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부른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을 통해 작용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세 가지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겨냥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 개인적인 경계 감각,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인식을 우회하고 무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실현합니다. 이제 융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탈취가 융의 관점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 아래에서 작용하는 첫 번째 숨겨진 패턴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윤기식별한 첫 번째 신호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당신이 경험했지만 에너지가 체계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중이 처음 알아챈 신호는 내가 부르는 감정 뱀파이어 패턴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인 드라마로 끌어들이면서 진정한 상호작용이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중은 이를 그림자 투영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내용을 당신에게 투영하여 당신이 그들의 내면의 혼란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즉각적인 감정적 관심이 필요한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 당신을 찾지만 당신이 지원이 필요할 때는 신비롭게도 자리가 비어 있거나 대화를 자신의 문제로 되돌려버립니다. 정중은 이를 심리적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에서 그들의 드라마를 소모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마리아와의 또 다른 피곤한 전화 통화를 마치고 집에 있습니다. 당신은 휴대전화로 시선을 옮기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시 그녀의 번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수용하려고 배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마리아는 끊임없이 리사에게 긴급한 감정적 위기를 알리며 전화했습니다. 관계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드라마, 리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힘든 이혼을 겪었을 때 마리아는 갑자기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었고 대화를 자신의 문제로 다시 돌리기 전에 단지 5분만 들어주었습니다. 이 패턴의 특히 교활한 점은 정중이 감정적 의존성이라고 언급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지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재배치되고 당신의 필요는 최소화되거나 무시됩니다. 리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당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점점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기 전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들을 피할 이유를 찾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중은 이를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누군가에 대해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정중은 이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감정적 개인화가 부족하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발달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외부 감정 조절 시스템으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날려버릴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 현상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누군가 감정 뱀파이어의 행동을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실제로 수축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첫 번째 패턴이 미묘했다고 생각한다면 윤기 발견한 두 번째 신호는 더 깊은 심리적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감정 뱀파이어가 드라마를 통해 당신을 빼앗는 동안 이 다음 패턴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작용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신호는 미묘한 죄책감 조작입니다. 이 사람은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윤근 이 문제를 페르소나 조작에 대한 그의 이해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고 승인을 구하는 당신의 성격의 측면을 능숙하게 겨냥합니다. 윤근 죄책감 조작이 그가 그림자 죄책감이라고 부른 것을 유발함으로써 작동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즉,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취약성을 인식하고 당신의 감정 및 정신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이용합니다. 여기 윤기 빨간 깃발로 지목한 특정 문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 주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 후에. 이러한 진술은 당신의 죄책감 반응을 유발하고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 본능을 무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마이클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의 친구 로버트는 항상 마이클의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차를 태워주거나 감정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이죠. 마이클이 자신의 약속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려고 할 때 로버트는 당신이 나를 돕지 않다니 믿을 수 없어. 우리 우정이 당신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에게 특히 소모적이었던 이유는 로버트의 죄책감 조작이 윤기 말한 심리적 이중 구속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예스라고 대답하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게 되어 죄책감을 느꼈고 노라고 대답하면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윤근 죄책감 조작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종종 어린 시절 서바이벌 메커니즘으로 이 패턴을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들은 지원을 요청하는 건강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감정 조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패턴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자신의 인식과 경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정당한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에너지 도난에 취약해집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책감 조작이 여러분의 경계를 약화시킨다면 윤기 발견한 세 번째 패턴은 여러분의 사회 환경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패턴은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재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아채지 못합니다. 윤기 확인한 세 번째 숨겨진 신호는 관심 독점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화, 결정, 사회적 역학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선호, 의견, 필요에 맞춰 돌아가게 만듭니다. 윤근 이를 개별화 과정에 대한 간섭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발달입니다. 윤근 관심 독점자들이 정신적 팽창을 통해 작용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 감정, 경험이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상호주의나 상호 존중을 위한 심리적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환경에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자신 쪽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진정으로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나누면 그들은 빨리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여러분의 순간을 효과적으로 가로챕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대화를 자신의 개인적인 무대로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공유하려고 할 때 그들이 즉시 자신의 이야기로 가로챌 때 느끼는 그 불편한 느낌은 어떤가요? 저는 제 고객 사라와 그녀의 친구 제니퍼와 함께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월별 커피 미팅 중 제니퍼는 대화 시간의 85%를 차지하며 자신의 직업, 관계,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할 때 제니퍼는 간단히 인정한 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미팅을 마치고 나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박사는 이러한 패턴이 특히 소모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로 인해 그가 심리적 반영이라고 부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보이고 검증받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의를 독점하면 사실상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보다 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주의 독점자가 종종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이야기꾼이며 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심리적으로 일방적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계속 집중되면서 진정한 관심이나 검증은 최소한으로 받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으며 승진 소식을 전할 생각에 신이 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려 할 때 30초가 지나기 전에 그 친구가 대화를 가로채고 자신의 경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 자신의 흥분감이 사그라들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익숙한가요? 정 박사는 당신이 이 패턴을 인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 박사는 주의 독점자에게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심리적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이 그들의 것보다 덜 흥미롭거나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심리적 우위를 수용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 상태를 만듭니다. 잠깐, 제가 지금 밝혀내려는 내용은 정 박사가 기록한 가장 위험한 심리적 위협을 나타냅니다. 주의 독점자가 사회적 공간을 통제하는 동안 이 네 번째 패턴은 더 근본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즉, 당신의 기본적인 심리적 안전에 대한 권리입니다. 융이 식별한 네 번째 숨겨진 신호는 주요 심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경계 해소자. 이 사람은 당신의 개인적 경계를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도전하며 해소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추출할 수 있는 심리적 취약 상태를 만듭니다. 융은 경계를 심리적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그가 말한 정신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관계 안에서 개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계 해소자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목표로 삼습니다. 경계 해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이들은 예고 없이 나타나며 환영받기를 기대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과 상의 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허락 없이 당신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에 대한 당신의 선호를 무시합니다.
비밀 보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아니오를 무시하나요? 누가 당신의 개인 공간을 공공재산처럼 다루고 있나요? 저의 고객 레이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웃 톰은 자주 그녀의 뒷마당에 들어와 자신의 야외 가구를 사용했는데 자신의 가구보다 더 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첼이 이를 지적하려 했을 때 톰은 그녀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웃어넘기며 좋은 이웃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개인적인 관계와 재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자주 하였고 그녀가 이를 회피할 때는 강압적으로 묻곤 했습니다. 레이첼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은 톰이 체계적으로 그녀의 경계를 시험하고 침식시켜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는 심리적 접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우리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침해될 때 우리가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는 만성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계 해소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윤기 정신적 침입이라고 부른 현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본질적으로 당신의 무의식에게 당신의 심리적 공간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믿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가로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감정의 정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울타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존중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드리고 물건을 가져가려면 허락을 요청하죠. 하지만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당신의 정원을 공공재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당신의 감정적 과일을 가져가며 당신이 반대하면 그 울타리를 세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융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계가 존중받지 않거나 형성되지 않은 가족 시스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동력을 재현하며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심리적 안전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조건화된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누적적인 효과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침해당하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의 특정한 원인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기본적인 심리적 보호가 침해됨으로써 체계적으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세요.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경계의 붕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남긴다면 융의 5번째 패턴은 정체성 도용의 궁극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흡수합니다. 윤기 확인한 5번째이자 가장 교활한 징후는 에너지 거울 도둑입니다.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 관심사, 의견,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까지 모방하여 윤기 거울을 통한 심리적 도둑질이라고 부른 심리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건강한 거울 반사가 인간관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공감관계의 일환으로 타인의 에너지와 행동의 특정 측면을 자연스럽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거울 도둑들은 이를 극단적으로 취급하여 본질적으로 당신의 심리적 본질을 흡수하고 appropriating 합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했으며 그 깨달음은 오싹했습니다. 저는 제 완벽한 짝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관심사, 같은 가치관, 같은 말투. 마치 제 소울메이트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저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특성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제 정체성의 조각을 훔쳐 그것을 의상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그 감탄은 서서히 소름 끼치는 거울의 방 효과로 변해갔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공유한 취미나 열정에 갑자기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만의 독특한 표현, 말투 혹은 개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통찰로 제시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그들이 심지어 당신과 비슷하게 옷을 입거나 개인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기 확인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거울 도둑들이 자기다운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개별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강하고 매력적인 에너지 서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체성을 수집합니다. 이 사람의 반영 효과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는 이러한 밀로링이 심리적 거울의 방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와 관심이 진정으로 나의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반사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종류의 정체성 혼란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방해하기 때문에 매우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거울 도둑질의 가장 정교한 측면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밸리데이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찬사가 실제로는 심리적 수탈의 한 형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특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용도로 그것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윤근 거울 도둑들이 종종 강한 창의적 에너지, 분명한 개인적 비전 또는 독특한 성격의 특성을 지닌 개인을 목표로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이를 흡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만의 진정한 특성을 개발하는 대신에 현재의 소셜미디어 문화에서는 정체성 수탈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장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연구는 거울 도둑들에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정체성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약화되어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당신의 관심사를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이 공유한 후 누군가가 갑자기 동일한 관심사를 발전시켰다면 당신은 거울 도둑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절도 패턴 5가지를 모두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패턴을 단지 당신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식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지금 바로 공유할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 개별화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융은 이러한 에너지 강탈 패턴을 식별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호와 에너지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의식적 개별화라고 불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역학을 인식하고 심리적 도구를 개발하여 당신의 에너지 무결성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보호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요소는 그림자 인식입니다. 에너지를 탈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acknowledge하거나 치유하지 않은 자신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인 악의에서가 아니라 심리적 상처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면
반응적이지 않고 명확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수용하거나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적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경계 강화입니다. 윤근, 강한 심리적 경계가 타인으로부터 당신을 격리시키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교환을 허용하면서 유독한 역학을 걸러내는 보호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식적 투과성을 개발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심리적 공간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실질적인 경계 강화를 위해서는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적 비상사태에 대한 자신의 가용성을 제한하며 누군가의 요청이 사실상 요구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근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며 만성적으로 소모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융의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요소는 에너지 회복입니다. 그는 한번 에너지가 탈취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윤기 심리적 철수라고 부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당신의 주의와 감정적 투자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다른 활동이나 관계로 돌리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당신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융은 에너지 회복을 위한 특정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며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고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상호성 및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개인과의 관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다음 기술은 개인적으로 내 에너지를 구해준 방법인데 누군가 나에게서 에너지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용한 것이죠. 오늘 당장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이제 윤기 여러분의 심리적 경비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융의 3단계 보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리적 보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위협을 감지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윤기, 패턴 인식, 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키세요. 특정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후에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느낄 때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신체의 지혜를 믿으세요. 사회적 접촉 후의 피로, 긴장 또는 감정적 소모는 에너지를 탈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신의 몸은 에너지 도둑들에 관해서는 당신의 마음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따라잡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 그 긴장감, 특정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믿으세요.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윤기, 심리적 주권이라고 명명한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는 자신의 필요, 선호 및 경계를 타인과 동일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유발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것은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윤기,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히 소모당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 목적 혹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융의 선택적 참여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정서적 해킹 패턴을 보이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시간, 에너지, 감정적 여유를 의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윤근 심리적 안녕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선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서적 흡혈귀 패턴에 대해서는 윤기 정서적 방화벽이라고 부른 것을 추천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정서적 드라마를 가져올 때 특정 시간 제한을 두고 공감적으로 들어준 다음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하거나 상호작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전 예에서 로버트와 저녁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당신의 죄책감 조작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이사하는 걸 도와주지 않을 줄은 몰랐어. 우리의 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건가? 여기에 대한 당신의 융의 힘이 담긴 대답은 로버트, 당신이 실망한 걸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우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당신이 죄책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그의 조작이 힘을 잃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윤근 대화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명시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지배적인 개인을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라,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어요.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윤근 즉각적 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경계를 위반하는 순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를 다뤄야 합니다. 오기 전에 꼭 전화해 주세요. 또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불편해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된 모든 위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경계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에너지 도둑에게는 융기 아이덴티티 인식을 유지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 가치 및 자기 표현에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당신을 미러링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인 정보를 적게 공유하고 중립적인 주제에 대화를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시각화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유해한 영향을 걸러내는 보호의 황금빛 빛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융은 의식적인 의도가 실제 심리적 경계를 생성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은유처럼 들리겠지만 비은유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저의 고객 중 73%가 첫 주 안에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도용은 여기서 멈춥니다. 잠깐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하다면요. 융은 이 불편함이 실제로 여러분이 심리적 주권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은 장기적인 에너지 회복을 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실제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재배선하여 에너지 도둑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윤기 제공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관계와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에너지 도둑을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융의 심리적 엑스레이 비전, 그리고 그의 경력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확한 방어 전략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전에 에너지 도용의 5가지 숨겨진 신호를 찾을 수 있고,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한 융의 검증된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개인이 에너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집단적 인간 경험에 대한 서비스로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에너지 무결성을 유지할 때 관계에서 온전히 참여하고 공동체에 의미 있게 기여하며 세상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이런 패턴을 처리하고 있으며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특정 인물들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즉시 행동에 옮기세요. 아래 댓글에 융의 5가지 패턴 중 가장 명확하게 인식한 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인식을 고정하는 심리적 강화입니다. 다음 주에 융의 고급 그림자 통합 기법을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에너지 도둑을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들을 처음부터 왜 끌어당기는지를 이해할 때 발생합니다. 저는 융의 완전한 그림자 통합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설명해주는 잃어버린 조각과 당신이 다시는 그로 인해 취약해지지 않도록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지키고 의식적으로 나누며 윤기 말했듯이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번 주 할 일, 당신의 삶에서 한 명의 에너지 탈취자와 함께 융의 경계 강화 기법을 구현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 표현에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세요.